않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귀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엔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백제 금동관이 있었다. 금동관에 덧대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파편들도 꼼꼼히 수습했는데 장식판에 새겨진 봉황문은 정치적 권력가의 것임을 짐작해 했다. 입점리 금동관의 발견은 백제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백제에도 금속제 관문화가 있었으며 그 형태가 지금껏 한반도의 다른 고대 국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형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것으로 알려졌던 에다 후나야마 고분의 금동관이 백제에서 전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거의 놀랬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뒤에 그 뒷꽂이 장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 안 나왔으면 우리는 그러한 것이 이 백제 쪽에는 없는 줄 알았죠. 그 사람들이 그 금동관을 가지고 굉장히 좀 뽐내는 그런 거지만은 그 양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익산 이 입점리에 있는 금동관의 어떤 그 전수된 그런 품이 아니겠는가 하기 때문에 더 뿌듯한 마음이 생긴 거죠. 입점리 금동관 발견 이후 또 하나의 금동관이 백제의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강점기 나주 신촌리에서 대규모의 발굴 작업이 진행됐는데 9개 대형 옹관묘 중 한 개에서 금동관이 출토됐다. 당시 학자들은 이 금동관을 마한의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둥근 관태 속에 있는 곡갈모자 형태의 관모는 분명 백제의 것이다. 천안 용원리에서는 금동관 파편들만 출토됐지만 온전한 형태의 반구형 장식인 수발이 나타나면서 백제 금동관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백제 지역에서 연이어 나온 금동관들은 모두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발견된 금동관들 중 최고의 수작으로 꼽히는 공주 수촌리 금동관. 1600년 세월에도 동판 위에 입혀진 금은 빛을 잃지 않고 있다. 특히 아까 곡갈 모양 관은 지금 나와 있는 백제관에서는 거의 공통입니다. 다만 이제 장식이 이제 수촌리나 부장리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 날개 장식을 했고 입점리나 저쪽 반남면 신촌리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형 장식을 했는가 그런 이제 장식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 내관의 모양은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백제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금동관들은 언제 누가 쓰던 것일까?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백제 관식에 대한 기록은 단 한 건뿐이다. 왕은 금화식 오라관을 썼다는 것. 오라관은 검은 비단천으로 만든 관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왕은 검은 비단천에 금꽃 장식을 했고 관리들은 은꽃 장식을 했다.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유물들도 출토됐다. 무령왕릉에서는 금으로 만든 관의 장식이 나왔다. 그러나 백제의 금제관식은 이 한 점이 유일하다. 웅진 시기에만 확인되는 유물인 것이다. 기록과 유물을 통해 백제 왕의 관을 추정해보면 이렇게 검은 비단 모자에 금으로 만든 장식을 덧붙였다. 관리들이 썼다는 은꽃 장식도 여러 점 출토됐는데 주로 사비시기 유적에서 나오고 있다. 은제 관식과 함께 철제 관모태까지 나와
모자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비단 모자 앞쪽에 은재 관식을 꽂았던 것. 그렇다면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백제 금동관은 언제 쓰였던 것일까? 두 점의 금동관이 발견된 공주 수촌리를 찾았다. 산 중턱의 양지 바른 자리에 5개의 무덤이 봉긋이 솟아있다. 한 가문의 무덤이 세대별로 조성된 것이다. 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곳에 백제 금동관의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이 부분, 이건 목곽 안에 이제 목관이 시설된 부분인데 머리 부분이 이쪽입니다. 북쪽을 향하고 있고 머리에 금동관을 쓰고 허리띠를 갖추고 다음에 금동 신발이 신겨진 상태로 이제 발굴이 됐고 그 옆에는 이제 환두대두가 있었고 또 중국제 도자기가 관 안에 놓여 있는 상태로 발굴이 됐습니다. 금동관이 출토된 무덤에서는 금동관 외에도 당대의 사치품들이 대거 나왔다. 그 중에서도 금동관의 시기를 추정해주는 것이 중국에서 수입해온 고급 도자기들이다. 중국 도자기는 유행이 빨리 변해 연대 분석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이게 그 개수호라는 자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흑갈료 개수호 또는 흑유 개수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310년대부터 이제 400년대까지 그때까지 이것이 만들어진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무덤은 이것이 출토됨으로 해서 한 5세기 초중까지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금동관들은 4세기 말에서 5세기대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동관은 백제의 수도가 한성일 때 쓰였던 관인 것이다. 그런데 백제 금동관은 한성이 아닌 지방에서만 나오고 있다. 살아생전 백제 금동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대한 규모의 무덤과 화려한 유물은 피장자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일본식 투구와 갑옷, 그리고 금동 신발과 금동관은 그가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 일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작된, 그것도 아주 어려운 기술로 제작된, 구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물품들을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 그거 자체만 보더라도 길두리 안동고분 무덤의 주인공은 그 당시 백제 전체, 현재 경기, 충청, 전라 전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이렇게 돌출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백제 금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방 최고 수장들이었다. 그들은 백제 왕실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을까? 백제 금동관이 나온 곳은 수도인 한성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서산 부장리를 비롯해 충청도에서 모두 4점이 나왔다. 나머지 3점은 전라도 지역에서 발굴됐다. 한반도 남단인 나주와 고흥에서도 금동관이 나오고 있다. 금동관이 나온 지역은 백제 전역에 넓게 퍼져 있었다. 발굴 지점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금동관들은 놀라우리만치 서로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그 위세품이죠. 위세품인데 지금 이제 천안에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나주 반남면, 그 다음에 공리, 금, 길두리까지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럼 이 금동관을 착용한